많은 분들이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챙겨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는 잘 몰라도요, 막연히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먹이고 계신데요.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떤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러한 복잡한 유산균의 용어들은요, 과연 어떤 의미인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제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산균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강아지에게 유산균을 챙겨 먹이면은요, 과연 도움이 될까요? 사실 건강한 강아지에게요, 유산균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너무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장내에 존재하고요,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양의 유산균을 넣어봐야 이로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해운대 해변에 보라카이 해변물에 몇 삽 넣은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요, 유산균이 내 강아지의 장내 미생물과 안 맞는 걸 먹인다면은요,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의 안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므로 젊고 건강한 강아지라면은요, 굳이 유산균을 챙겨 먹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도요, 나이가 든다든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알러지 등의 면역계통에 질환이 생긴다면요, 또 오랜 항생제 등의 투약으로 장내 세균층에 변화가 생겨 지속적으로 설사를 한다면은요, 이때는 잘 맞는 유산균이 아주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도요, 강아지의 만성설사나 알러지와 같은 면역계 질환, 신부전 등의 질환에서는요,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장내 미생물들이 생장하면서요, 요소질소를 소모하여 신장 대사 기능을 돕고요, 우리 몸 전체의 면역 능력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영양분의 흡수를 높이고요, 여러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를 줄여주는 등의 수많은 대사에 관여를 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테로코쿠스,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 등 수많은 유산균들이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며 실제로 강아지들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가 간혹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의 면역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먹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아마 여기에 굳이 답을 찾는다면은요, 홍삼이나 산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유산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내 유산균주가요, 우리 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산균을 아무리 오래 먹여도요,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실제 대부분의 유산균은요, 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강아지에게 유산균을 먹여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유산균을 여러분이 계속 찾는 것입니다. 우선 실제로요,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서 가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강아지 또 고양이에게 도움되는 유산균의 균주를 찾고요, 안정적으로 배양해서 기르고요, 보관과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만들고요, 포장을 하고 일부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유산균 균주들을 자외선에서, 타액에서, 또 위산에서 살아남게 해서 장까지 살아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각각의 강아지마다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의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살아 들어간 유산균들이 실제로는요, 도움이 된다고도 꼭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산균 제제가요, 강아지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인 유산균은요, 균주의 종류와 상관없이 2주 이내 모두 죽거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정착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유산균은요, 우리 장내에 살아갈 수 있는 정상 세균충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일부가 도착해서 몇 시간 혹은 길어야 2주 남짓의 시간 동안 장내 유익균의 수를 증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런 유산균은 없습니다. 꾸준히 먹인다고 장내 유산균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일까요? 어떤 유산균을 먹여야 할까요? 미국에서조차도요, 실제로 그 효과가 논문으로 검증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처방까지 되는 유산균은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유산균 제제의 실효과는요, 의문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서 장까지 가서 실제 강아지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유산균의 균주들은요, 굉장히 드물고요, 다 라이센스가 있는 굉장히 비싼 균주들입니다. 미국에서도요, 효과가 인증되어서 주로 수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대표적인 유산균 제제는요, 베네박에서 나온 겔타입의 유산균, 퓨리나의 포티플로라, 프로바이오블 DC 정도이며, 이 중에 퓨리나사의 포티플로라는요,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 생산되는 여러 유산균 제제가 효과가 없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이 아직 안 되었거나 현재 제가 잘 모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산균 제제 효과는요, 실제로 입증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강아지가 효과를 봤다고 해서 다른 강아지가 효과를 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을 하려면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산균 제제가요 내 강아지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차라리 유산균 제제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쉽게 말하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이들이 정착하여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물질들을 통칭합니다. 보통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나 유산균의 생장과 정착을 돕는 식이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해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조금 다른 말이죠.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요 쉽게 먹일 수 있으며 살아있는 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요즘 장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함유된 사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힐스에서 나온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바이움과 로얄캐닌의 가스트로인테스티널입니다. 영양제 형태로도 많은 프리바이오틱스 제제가 나오고 있으니 먹이기 편하고 적합한 형태의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시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유산균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유산균은요 오래 먹인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잘 맞는 좋은 것을 필요한 아이가 먹는다면은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면은요 비싼 똥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은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들의 생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